고려 전기 사회는 이해가 됐죠? 네. 먼저 중세 사회에 대한 이해, 귀족 중심 사회였다.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냐? 성종 때 거의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문벌 귀족 사회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몰락한다. 이 생성 소멸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듯이 한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죠? 성장해서 소멸되고 이렇게 그 어떤 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정종부가 맨 처음에 날 일으켰고요. 정종부 경대승, 어린 경대승이 정종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하가 상전을 죽였어요. 이런 풍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극상의 풍조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유행이 됩니다. 유행이. 아시겠죠? 한 번 이런 일이 생기고 나고 그게 통용되면 유행이 되는 거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쥐었는데 그 부하였던 누가요? 전두환이 또 똑같이 그 짓을 했어요. 이게 통용돼 버리면 습관화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이런 게 뭐예요? 거기에 저항했어요.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한 게 1987년 지금 헌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알겠어요? 내가 맨날 체류탄 맞고 막 애들 수업하다 말고 87년에는 내가 처음으로 학원 나와서 이렇게 수업하다가 야 나가자 우리 수업하지 말고 자습 안 해도 좋아 다 나가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같이 대모하고 이랬었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지금 변호사하고 LG 상무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응?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지금 헌법입니다. 근데 이게 풍조가 한국사회 풍조가 만연해가지고 경대승은 이제 이은민한테 죽지 않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그 경대승 부하로 있던 이은민이가 경대승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역시 부하가 그 상자리 자리를 차지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정중부가 하루는 길거리를 가는데 이게 길거리 캐스팅 됐다고 그랬죠. 이은민이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 파라솔이 막 높은 사람들 가면 파라솔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막 날아가는데 바람 부니까 갑자기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붙들고 가는 놈들이 막 힘이 없어서 쩔쩔매고 바람이 뚫려가고 있는데 이은민이 엎드려서 인사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태가 이상하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가서 딱 잡아줬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봤겠죠. 정중부가. 그래서 야 저는 뭐냐 그랬더니 길 가면 천민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캐스팅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 밑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경대승 부하로 있다가 경대승이 죽으니까 일자 무식의 이은민 천민이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천민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천민들이 가슴이 부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길거리 캐스팅돼서 누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더라 하면 어때요? 자기들 이제 길거리 캐스팅 되려고 막 선치고 다니겠죠. 얼굴에 연지 본지 바르고 막. 요즘 중학생들 다 화장하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그 엄마들이 다 길러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화장 연습하고 보여주고 하니까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 다 하고 다니대요. 중학생들이 다 입술 바르고 다니고. 초딩도 해요? 거봐요.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이 천민들이 전국적으로 천민은난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나쁘게 볼 것만 아니라 야 대단하다. 신분 해방운동이 벌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왕 장상이 따로 있느냐? 이은민 같은 놈도 권력을 쥐고 그러는데 우리라고 왜 맨날 주인의 종노릇만 하고 있냐? 누구든지 힘 있는 놈, 권력을 쥘 수 있는 놈들은 나라를 차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망이 망소연한, 만적은한 이런 것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게 언제라고요? 이은민 이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같은 무신들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은민, 정중부, 그죠? 그런 이제 이런 하층민의 날을 아주 무자비하게 지나간 놈이 누구라고요? 최충원이었어요. 최충원. 그래서 최충원, 그 아들 최우, 최항, 최의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무슨 정권이 이어졌다? 최씨 정권이 이어졌다. 정리됐죠? 정리됐죠? 이 안에 이제 뭐 도방이라든지 또는 뭐 교정도감, 교정별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두꺼운 책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서 넘어가자고요. 우선 여기서는 큰 가닥을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자, 문제는 이 시대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는 것은 외적의 침입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처럼 이민족 침입이 많았던 때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보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나라, 위에서 청나라, 밑에서 외국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시대는 별의별 놈들이 다 와요. 무슨 그놈들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고려 초기에는 누가 왔느냐? 거란 놈들이 왔었어요.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은 요입니다. 거란은 족속 이름이고 요는 나라 이름이에요. 알겠죠? 요 나라. 알겠어요? 요 나라. 거란. 그 다음에 거란이 가고 나니까 누가 왔었어요? 여진족이 왔었어요. 여진이 세운 나라가 아쿠타라는 놈이 금을 세웠었죠. 금. 그래서 금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서 평화가 와가지고 이 장기간의 평화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무신들이 업수히 여기고 차별받고 그래서 무신들이 난리를 일으켰어요. 자, 무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몽고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라고? 원나라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 몽고가 쳐들어온 게 1231년이에요. 연대를 좀 알아두실 것.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시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신 집권 기간 동안에 몽고가 쳐들어가지고 1232년 그 이듬해에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도저히 육지에서는 못 싸우겠어요. 몽고놈들이 그냥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몽고가 우리만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중세 서양 기사들이 말 타고 걔들도 싸우는데 걔네들이 그냥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떨 정도로 무서운 징기스칸 군대였습니다. 알겠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타잖아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꼭 거기 보죠? 승마장? 그래 안 그래요? 거기 가서 몽고 애들이 그 마성 무예하는 거 보셨잖아요? 말을 타고 가면서 옆에 말로 바꿔 타죠? 이게 이제 몽고 기병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 3마리, 4마리쯤 끌고 다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떼거지로 말들이 달리면서 얘가 지치면 그 다음 말, 그 다음 지치면 이 다음 말 이렇게 해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요. 말 위에서 밥도 처먹고 그러니까 뭐 다 말린 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말 달리면서 하니까 서양 중세 그 영주들이 봉건 사회에서 기사들이 나라를 지켰잖아요. 걔들이 볼 때는 쟤들이 말 타고 오면 우리도 말 타고 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겠구나라고 그러는데 하루 만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달리거든 걔들은. 그러니까 쟤들은 잠도 안 자라고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귀신 군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반지의 제왕에서 귀신 군대 있죠? 봤어요? 왕후 귀환이가 그게 나오는 그 귀신 군대 그런 것처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몽고 군대가. 알만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대륙을 다 질타고 다녔었는데 그런 몽고 군대랑 싸워보니까 우리도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고려도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고구려 후예인데 창도 우리보다 이만큼이 더 길죠. 말도 잘 타죠. 해가지고 도저히 육전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다로 건너가자 해가지고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1231년 몽고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천도했다고? 강화도 천도. 그래서 이때부터 강화도에서 다시 1270년이 개경환도예요. 개경으로 컴백한 거죠. 그래서 강화도 천도 한 다음에 강화천도를 한 다음에 개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때를 우리는 강화도 시절 또는 강도 시절이라고. 강도. 이 강도가 강화도를 이렇게 쓰죠. 강화. 그죠? 그래서 강화도에 도읍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궁예가 어디를 도읍으로 정했다고 그랬죠? 철원이죠. 철원. 그런 것처럼 강화도도 한때 어때요? 고려의 임시 수도였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고와 저항하다가 적어도 무신들이 다시 이게 언제 쳐들어왔냐면 이 최후 때예요. 이게 최후 때예요. 1231년 최후 때. 그래서 최후 시절에 싸우다가 결국은 뭐냐? 무신 정권이 끝나고 최의 이후에 최씨 정권 이후에 또 다른 무신 정권이 또 있습니다. 김준, 유경, 임연, 임유무 이런 잔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몽고랑 항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근데 이제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어때요? 결국은 개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1270년 돌아왔죠. 그 돌아오는 것에 저항해서 마지막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삼별초입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래서 나옵니다. 괜히 아무거나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떤 매듭을 지을 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 난이 있었다. 그럼 삼별초는 뭐가 나올까요? 장소가 나옵니다.
위치가 나옵니다. 처음에 어디서 싸웠어요? 강화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진도에서. 그 다음 어디로? 제주도까지.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싸웠거든요. 강화도에서 진도까지는 누가 했냐면 배중손이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김통정이.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역사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인물 나왔죠. 장소 나왔죠. 시기.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알겠죠? 이렇게 시간, 인간, 공간만 알면 거의 역사적인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됐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개경으로 환거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되게 복잡하니까 잘 봐봐야 돼요.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언제까지 잘라야 되냐면 1351년이에요. 50년 이렇게 딱 끊어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1251년이에요. 그죠? 1251년, 미안해요. 1351년이에요. 1351년. 그래서 1351년 14세기 중엽이죠. 어느 왕 때냐?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그래서 공민왕 때가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원간섭기라고 하고, 이 원간섭기 때 이 원나라한테 붙어서 아보던 친원파들을 뭐라고요? 법문세족이라고 했었는데, 이 공민왕은 원간섭기를 끝내버리고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다. 왕권을 강화하고, 공민왕은 뭐라고요? 왕권 강화를 하고, 원으로부터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더라. 그래서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나옵니다. 공민왕이 그냥 단골로 잘 나와요. 고려시대 왕들은 별로 안 나오는데, 고려시대 왕 가운데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1번 타자가 누구예요? 공민왕. 무조건이에요. 나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국에 계신 모든 역사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 똑같아. 알았어요? 똑같아. 그래서 공민왕 개혁을 잘 봐둬야 됩니다. 됐죠? 공민왕 개혁. 그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고려 말기입니다. 고려 말기. 고려 말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던 누구하고? 권문세족하고 공민왕이 새로 키워서 중앙에 진출시킨 선비면서 관리, 이들 뭐라 그래요? 신진사대부. 이들이 서로 싸우는 시기예요. 권문세족이 이겼다면 고려가 유지되겠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신진사대부가 이겼어요. 신진사대부도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온건파, 하나는 급진파. 혁명파죠. 혁명파. 그래서 온건파하고 혁명파하고 갈리게 되는데, 이 혁명파 사대부와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이 손을 잡고 이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주인공이 되더라. 됐어요? 고려를 세우는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얘들이죠, 얘들. 태조 왕건 자체가 호족이었죠. 그래서 고려를 호족들이 건국했다면 조선을 세우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 그 중에 대표 선수 한 명만 들어봐라면 그 유명한 누구라고요? 정도전.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고려 역사를 한 판에 다 봤어요. 고려 역사를 한 판에 다 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덮고, 책을 덮고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때 거의 다 완성되고요. 나머지는 책 보면 다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 흐름, 이 특징들 잘 알아두세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고려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그게 언제냐? 1170년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반으로 접는다. 그 이전 주인공을 뭐라고? 운벌귀족. 그 이후 뭐라고요?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다시 큰 주기로 봤을 때 고려 초기, 고려를 제일 쳐들어놓는 데 누구라고? 거란이었다. 그 다음 누구라고요? 여진. 그 다음 몽고의 침입. 그리고 고려 말이 되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이때 이제 원나라 대신에 새로 중국에서 누가 등장했어요? 명나라가 등장했죠. 명나라. 원명교체기였죠. 이게 공민왕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새로 등장하는 원명교체기를 이용해서 공민왕이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근데 이 원나라에 저항하던 한족의 무리 가운데 쫓겨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놈들이 있었어. 이게 바로 누구냐? 홍건적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왜구가 쳐들어와요. 이게 가장 극심했을 때가 공민왕 때였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공민왕이 해냈는지 알만하죠. 내적으로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율성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이민족 침입을 격퇴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들을 격퇴하고 이들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면서 힘이 생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신흥부인이에요. 항상 이렇게 위기 속에 또 다른 세력이 잉태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이야 해운, 조선 이런 뭐 위기 구조적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한번 다 쓸고 풍파가 지나가고 다시 더 강고한 새로운 정부, 그게 전부 다 플랜트 산업이죠. 굴뚝 산업이죠, 전부 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술 수준을 봤을 때 뭐예요,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그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 그 안전망이 너무나 허술해서 지금 위험한 거예요.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쓰나미처럼 어느 산업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가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홍건적 애구라는 이런 놈들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애구가 많이 쳐들었냐면 전라도 해안 일대에서는 수십 년간 농사를 못 졌습니다. 해안가에 맨날 애구들이 농사 지어봐야 다 뺏기잖아. 그래서 다 퇴거하고 완전히 황무지가 될 정도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못 걷죠.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망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정도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망해야 세계 생깁니다. 알았어요? 없어져야 망해야 새로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역사 대법칙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진전되더라.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를 더 보겠어요. 하나를 더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고려를 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죠? 우리는 고구려 계승자라는 의식이 고려 초기에 굉장히 셌다라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요? 고려라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입니다. 알겠죠? 또 태조 왕건 자신이 고구려 옛 수도인 뭐예요? 서경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서경에 분사제도 해가지고 개경의 시스템과 하고 비슷한 분점을 서경에다 다 만들어놨어요. 언제든지 임금이 가서 서경에서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걸 분사제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서경을 중시하고 또 하나는 뭐냐?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무슨 정책을 추진하자? 북진 정책.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가 고려 시대의 영토를 보자면 원래 신라한테 물려받은 것은 대동강 원산반이었죠. 근데 태조 왕건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거란을 무찌르고 거란을 무찌른 사람 누구예요? 맨 처음 거란이 왔을 때 말 한마디로 거란을 외교적으로 이긴 사람이 누구였죠? 서희죠.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였어요. 누구랑 벌였어요? 서희의 파트너는? 네? 좋아요. 소선영. 어디에서? 좋아요. 안용진에서. 오케이? 안용진에서 서희와 누구 사이에? 소선영 사이에.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이 왜 우리를 쳐들어오냐 해가지고 결국은 너네들이 발딛고 있는 그 땅도 우리 땅이야. 빨리 나가시키더라 해가지고 결국 그 무식한 놈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빼앗은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강동 육지. 여기가 강동 육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겠죠. 여기 지도 보면 압록강 있는데 보면 알겠어요? 평안도 강동 육주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토가 올라가게 됐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고려 성종 때 서희 외교담판 이후, 그러니까 거란을 격퇴한 이후. 그리고 여기다가 뭘 쌓았냐면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아예 성을 쌓아버렸어요. 이 긴 성을 뭐라고?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고려시대 천리장성을 거란 격퇴 이후에 쌓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공민왕이 원나라 놈들을 내쫓고 이만큼 영토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압록강에서 길주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을 차지한 것은 누구예요?
조선 세종대왕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내내 우리 영토는 어때요? 계속 북으로 무슨 정책? 북진정책. 그 북진정책을 추진한 사상의 뒤엔 뭐가 담겨있다? 고구려 개성시. 우리 고려 땅을 회복해야 돼. 우리의 옛날 고토를 회복해야 돼라고 하는 이 고토 회복 정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남북이 잘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못하는데 여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통일된 다음에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만주를 되찾아야 돼 이런 게 올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날을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통일이 금방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느닷없이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올 겁니다. 아마도 느닷없이. 그러니까 남쪽이 위기가 오고 북쪽도 위기가 오고 야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잡자라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박근혜가 많이 위기로 몰려 있으니까 에이, 그래 내가 인기가 지금 바닥이야 어버이 연합까지 저렇게 다 들통나고 그런 건지 나 어떡하냐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인기를 마련하려면 북한 젊은 놈하고 한번 만나는 것밖에 없다 해서 김정은하고 갑자기 만나자고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느닷없이 20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뜻밖에도 빨리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만만치 않아요. 살기 되게 힘든데 완전 거지들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도록 북한 주민들도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도 역사의식이 있고 거기도 나라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부 다 거기도 김일성 그 후예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게 뭐냐 이런 독재하에서 우리가 계속 참으면 살아야 돼 이거 들러엎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군인들도 그런 사람 있을 거고 거기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위기적 상황이 우리가 봤잖아요. 모순이 극한에 이르러서 결국 이 사회나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라고 했을 때 붕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마치 알을 깨고 그 다음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듯이 이런 깨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마도 그것들이 동시에 오면은 우리가 아주 요원하게 아주 멀리 통일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통일이 급작스럽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아버지 되고 우리 자식들이 할아버지 될 때까지도 그런 일들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역사는 어때요? 역사는 공부해보니까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역사는 공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액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이거 통일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관심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만주로 넘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그냥 남쪽에서 남남 갈등이 가지고 여기서 좌우 나눠 싸우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고 남북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디로 간다고? 북쪽으로 갑니다. 왜?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여전히 살고 있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그 옛날 고토였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셈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긴 호흡 500년 고려를 불과 2시간 만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다 했는데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고려 전반을 한번 쫙 훑어 나가서 고려를 결승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